10개의 커먼 앱 액티비티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미 있는 경험, 공동체를 위한 경험, 그리고 재미와 성장 경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승택입니다. 저는 고드림스쿨에서 학생들의 드림스쿨 도전과 합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1년 첫 유펜 합격생을 시작으로 지난 15년 동안 62명의 학생이 입시를 함께했으며 그중에서 90% 54명의 학생들이 드림스쿨에 도전했고 합격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입시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입시 컨설팅은 결국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는지로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드림스쿨 합격을 위한 두 번째 키워드는 실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쟁자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실력, 즉 아웃스탠딩 어빌리티입니다. 동기부여. 학생의 마음에 도전의 불씨를 지피는 것은 단 한 번의 수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을 키우고 나아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오랜 시간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압도적인 실력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학생이 알아야 하며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입학사정관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입학사정관의 선택을 유도하는 압도적인 실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GDS에서는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첫째, 정확한 입시 정보와 고급 지식. 둘째, 재미와 의미, 성장 경험을 보여주는 남다른 액티비티. 셋째, 재능과 열정, 그리고 남다른 성과를 증명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압도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정확한 입시 정보와 고급 지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 입시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드림스쿨 합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며 바로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GDS 학생들이 배우는 입시 정보와 고급 지식은 남들도 알고 있는 미국 대학 입시 정보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GDS에서는 수많은 입시 자료와 논문,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입학 사정관이 원하는 학생의 조건과 학생이 드림스쿨 합격을 위해 준비하는 고급 지식을 공부하고 실천합니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홀리스틱 리뷰의 도입 배경과 1930년대 유태인 배제 정책, 1950년대 하버드에서 시작된 세 그룹의 학생 선발 기준, 1980년대 아시아계 미국인 배제 정책, 그리고 탑 보딩스쿨 학생의 특권과 한계, 미국 엘리트 교육기관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재 조건까지 드림스쿨 합격률 90%가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정확한 입시 정보와 고급 지식의 공부에서 시작됐습니다. GDS의 정확한 정보와 고급 지식은 학생과 부모님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국 입시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이 남다른 액티비티를 준비하거나 독창적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 그리고 지원 대학 목록을 작성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압도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한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재미와 의미, 성장 경험을 보여주는 남다른 액티비티입니다. 우수한 성적만으로는 아이비리그와 탑 30위권 대학에 합격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액티비티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도대체 차별화된 액티비티가 왜 중요한지, 그러면 어떤 액티비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지식을 알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논문 작성이나 에세이 대회 수상 같은 아카데믹 액티비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분들은 교내 활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때로는 패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거나 인턴 경력이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중요하다는 것들은 다 해야 할까요? 어떤 조언들이 학생의 드림스쿨 합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고 드림스쿨의 학생들은 액티비티를 학과 공부의 연장선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입학사정관이 원서에 적힌 액티비티를 통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먼저 대학이 액티비티를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삼는 이유를 공부하였고, 입학사정관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액티비티를 준비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드림스쿨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원서에서 정의하는 액티비티의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ommon App Activities 최대 10개까지 낼 수 있고요.
Reporting activities can help colleges better understand your life outside of the classroom. Please describe this activity, including what you accomplished and any recognition you received. Experiences that have been meaningful to you. 액티비티는 학생이 교실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최대 10개의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입학사정관은 지원자가 어떤 학생인지, 교실 밖에서 어떤 성과와 인정을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죠. 액티비티의 세부 내용에는 학생이 성취한 것들, 인정받은 것들과 의미 있었던 경험을 최대 150캐릭터로 설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예술 및 음악 활동, 클럽 활동, 지역 공동체 봉사, 가족을 돌본 경험, 취미, 스포츠,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모든 경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커먼앱 액티비티는 성과와 의미를 지닌 경험입니다. 액티비티의 종류나 형식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액티비티라도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와 성과가 있다면 대학 입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아카데믹과 넌 아카데믹, 교내와 교내 활동의 구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재미, 의미, 성장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신만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드림스쿨에서는 액티비티란 재미있고 의미 있으며 자신과 공동체의 성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정의하며, 드림스쿨 합격을 위한 액티비티는 자신이 능력 있고 착하며 남다른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액티비티는 커먼앱 에세이 및 대학별 에세이 앤 퀘스천스와 이어지는 연결고리이고, 학생의 성장 스토리를 구성하고 진정성과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 GPA와 SAT 성적 조건은 비슷하지만 액티비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두 학생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남들도 다 하는 액티비티를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수학, 과학 경시대회, 악기 연주, 퍼스트 스포츠, 클럽 회장, 논문 작성, 해외 봉사활동 등 남들도 열심히 하는 액티비티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한 학생입니다. 두 번째 학생은 남들과 다른 액티비티라며 차별화를 선택한 학생입니다. 교실 안팎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재미와 의미를 찾으며 성장한 학생입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라면 어떤 학생을 선택할까요? 고드림스쿨 학생들은 누구나 하는 평범한 액티비티에 시간을 쏟기보다 남다르고 의미 있는 경험에 집중했고, 단순히 리더십 포지션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과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찾아냈습니다. 지금부터 드림스쿨에 합격한 학생의 실제 커먼앱 액티비티 사례를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0개의 커먼앱 액티비티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미 있는 경험, 공동체를 위한 경험, 그리고 재미와 성장 경험입니다. 이 학생은 2년 동안 열심히 제작한 개인 홈페이지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액티비티로 작성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학생의 재능과 노력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액티비티에는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두 가지 봉사활동을 기록했으며, 특히 두 번째 항목인 해피니스 팩토리 프로젝트는 이 학생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액티비티는 친구 2명과 함께 진행한 팀 프로젝트이며,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환한 미소가 담긴 영정사진을 선물하고 작은 이벤트를 통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드리는 의미 있는 액티비티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느낀 깨달음과 감정은 커먼앱 메인 에세이에서도 진솔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네 번째 액티비티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게임에서 팀 멤버로 활동하며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한 성공 경험을 기록했으며, 세부 내용에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 액티비티는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진행한 개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입니다. 여섯 번째 액티비티는 실제 프로작가로 활동한 경험을 적었으며, 여기에는 프로작가로서의 책임감과 작업의 완성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액티비티는 고등학교 축구 클럽과 수학 클럽에서 활동한 내용을 기록했으며, 참고로 이 학생은 흔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학교에서 리더십 포지션이나 버시티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액티비티는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교육 경험과 성장 경험을 강조했으며, 열 번째 액티비티는 개인적으로 즐기는 운동인 아이스하키 활동을 작성했습니다. 이 학생이 10개 액티비티를 통해 입학사정관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나는 특별한 경험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재능과 열정을 키웠으며 이 능력을
공동체를 위해 활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생은 12학년 여름방학 동안 SAT 공부 대신 봉사활동과 개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에 집중했고, 대학에 SAT 성적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GPA도 합격자 평균보다 낮았지만 레귤러에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재능과 실력을 키우기 위한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재능과 열정, 그리고 남다른 성과를 증명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재능과 열정을 시각적인 결과물로 표현하여 대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코넬, 와슈, NIU, USC 이런 학교들의 지원자들은 슬라이드룸이라는 포트폴리오 제출 창구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스탠포드, 유펜, 조지타운, 텁스 등의 대학은 커먼앱을 제출한 후에 해당 대학 포털을 통해서 학교 측이 요구하는 양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탑10 대학과 아이비리그 지원자는 전공에 상관없이 포트폴리오 제출을 할 수 있으며, 탑 30위권 대학들은 주로 미술학부 지원자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요구합니다. 포트폴리오가 필수가 아닌 전공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포트폴리오가 포함된 홈페이지 링크를 제출하거나 PDF 형식으로 제작한 문서를 대학 포털에 업로드하여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대학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요 대학에서 밝히는 포트폴리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버드, 탁월한 재능이나 업적을 보여주는 작품. 예일,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가진 작품. 프린스턴, 재능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완성한 작품. 스탠포드, 남다른 재능을 강조할 수 있는 작품. MIT, 창의적인 개인의 뛰어난 재능이 담긴 작품. 콜롬비아, 전공 및 과외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재능을 담은 작품. 고드림스쿨 학생들은 액티비티의 연장선에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며, 각자의 아트 프로젝트에서는 예술적 재능과 열정을 보여주었고, 팀 프로젝트에서는 봉사활동과 사회정의, 소셜 저스티스를 주제로 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국제공모전에 출품해 수상 실적을 쌓았으며, 이 성과를 커먼앱의 언어 섹션과 UC 액티비티의 어드 항목에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드림스쿨에 합격한 12명의 학생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먼저 아이비리그 및 탑10 종합대학의 공대 및 인문학 전공에 합격한 학생들의 실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GPA는 올 A이며 SAT는 1520에서 1590 사이에 상위권 점수를 유지했으며,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와 국제공모전 수상 실적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예일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학생은 파인아트 프로젝트와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예일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스탠포드에 합격한 학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학생은 실향민 가족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분단 상황과 인권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을 주요 테마로 삼아 스탠포드가 요구하는 남다른 재능을 강조한 작품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 합격한 이 학생은 글로벌 캠퍼스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과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냈습니다. 학생의 포트폴리오는 콜롬비아가 요구하는 전공 및 과외 활동 과정에서의 창의적인 재능과 깊이 있는 성취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에 해당합니다. 유펜에 합격한 학생은 매년 여름방학 동안 참가했던 빈곤 아동 봉사활동과 파인아트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의 주요 테마로 삼았습니다. 이 학생은 액티비티와 포트폴리오 작업 과정에서 얻은 의미 있는 경험과 성장 스토리를 커먼앱 메인 에세이에 진솔하게 담아냈습니다. 듀크에 합격한 학생은 파인아트 프로젝트와 기업의 사회봉사 활동을 주요 테마로 한 포트폴리오를 슬라이드룸을 통해 대학에 제출했으며, 이 학생은 듀크 심리학 전공으로 합격하며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입증했습니다. 노스웨스턴에 합격한 학생은 매년 여름방학 동안 참가했던 봉사활동과 그곳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다큐멘터리 포트폴리오로 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비리그 및 탑 30위권 종합대학의 미술 전공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입시 정보 중 하나는 GPA와 SAT 성적이 낮으면 입학 심사의 첫 단계에서 탈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정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은 성적에 관계없이 학생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이 내용은 홀리스틱 리뷰를 진행하는 콜롬비아 대학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S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대학의 합격자 평균보다 SAT 성적이 낮더라도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와 탁월한 성과를 증명한 학생들은 드림스쿨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술 전공의 합격생들은 GPA와 SAT 성적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넬 미술 전공에 합격한 학생은 GPA가 3.78이었으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재능과 열정, 남다른 성과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이 학생은 국제공모전 3등이라는 특별한 수상 실적을 대학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넬 미술학부는 SAT 성적을 입학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와슈 미술학부 합격생의 GPA는 3.4, ACT는 31점이었으며 지역 봉사활동과 개인 아트 프로젝트를 제출했습니다. 이 학생은 와슈, UCLA, USC, NIU에 모두 합격했고 와슈를 선택했습니다. 카네기 멜론에 합격한 학생은 파인아트 작업과 다큐멘터리 작업을 진행했으며 GPA는 3.0, SAT는 1420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생 최초로 국제사진공모전 3등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 학생의 성공 사례는 많은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되어주었습니다. 다음은 USC 미술학부에 합격한 학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학생의 GPA는 3.7, SAT는 1470이었으며 국제평화캠프 봉사활동과 반전 평화운동에 관한 다큐멘터리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였습니다. 학생은 USC NIU에 복수 합격하였고 USC에 진학한 후에는 파인아트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트폴리오는 NIU 합격생의 작품입니다. 학생의 GPA는 3.7로 SAT 성적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독창적인 파인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프로 사진가로서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NIU 합격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학생은 국제인권행사의 자원봉사와 역사 캠프 활동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습니다. GPA는 3.67이었으며 SAT 성적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은 국제인권행사에서 공식 사진가로 활동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미술학부 합격생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능과 열정이 뛰어나고 공동체에 대한 현신과 성과를 보여준 학생들은 성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드림스쿨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미술학부의 경우 성적보다 포트폴리오가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적보다 높은 랭킹의 대학에 상향 지원하려는 학생들과 9학년과 10학년 때 B 또는 C 학점이 있던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미술 전공으로 상향 지원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GPA와 SAT 성적, 지원 대학의 합격자 평균 성적을 철저히 분석하는데 합격 가능성이 아주 낮은 하이 리치 및 리치 스쿨은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은 미술 전공으로 지원했으며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타겟 및 세이프티 스쿨은 본인이 평소에 원하는 일반 전공으로 지원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미술 전공으로 탑 30위권 종합대학에 합격한 GDS 학생들 중 상당수는 드림스쿨 합격 후에 복수 전공이나 인터널 트랜스퍼를 통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미술 전공 지원은 GDS 학생들이 상향 지원을 통해 드림스쿨에 합격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GPA와 SAT 성적이 낮으면 입학 심사의 첫 단계에서 탈락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입시 정보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경우 홀리스틱 리뷰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아이비리그와 탑 30위권 명문 대학은 지원자의 성적에 관계없이 제출된 모든 입시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GPA나 성적이 낮더라도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와 탁월한 성과를 증명한 학생들은 드림스쿨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드림스쿨 합격의 두 번째 키워드는 뛰어난 실력, 아웃스탠딩 어빌리티입니다. 이는 남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증명 가능한 실력을 의미하며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와 고급 지식의 공부. GDS 학생들은 드림스쿨 합격을 위한 필수 정보와 지식을 공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둘째, 재미와 성장 경험을 담은 액티비티. GDS 학생들은 의미 있는 액티비티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차원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셋째, 압도적인 포트폴리오의 완성. 고등스쿨 학생들은 재능, 열정, 수상 실적을 통해 남다른 성과를 증명하는 포트폴리오로 자신을 차별화합니다. GDS 학생들이 액티비티의 연장선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과정은 단순히 예술적인 결과물을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포트폴리오 제출은 학생의 재능과 열정,
액티비티의 성과를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시각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며 얻은 교훈은 대학별 에세이와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액티비티의 성과와 재능과 열정을 보여주는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담은 에세이는 입학 사정관과 포트폴리오 심사 교수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드림스쿨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드림스쿨 합격생이 가진 세 가지 키워드: 동기, 실력, 끈기는 대학 합격을 위한 첫걸음이자 기본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림스쿨에 합격한 학생들은 처음부터 남다른 재능이나 열정을 타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작이 조금 남들과 달랐을 뿐이며 한 단계씩 성장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드림스쿨 합격을 위한 GDS의 합격 노하우와 당장 시작해야 할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